프로그램 내에서도 이미지가 워낙 좋으셨고 와이프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싫었어요. 딱 이런 관상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관상이라뇨. 이 사람이 듣자니까. 약간 트리플 스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때 좋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좋다고 이제는 했네. 좀 빼달라고. 아, 예, 빼주십시오.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일관돼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사님들. 오늘은 가장 핫한 주제인 트리플스타 논란을 여러분들께 파헤쳐드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핫한 주제에 누가 빠지면 안 됩니까? 강행박이 빠질 수가 없죠. 빠지면 안 되죠. 법적 쟁점이 많고 최근에는 고발 사건이죠. 고소 고발도 네. 있었고 법적인 쟁점 명예훼손이 될 것인지 가장 전문적인 저희 채널로 그렇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쟁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영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댓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다뤄달라고 해서 영사님들이 그냥 한 분이라도 얘기를 하면 저희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갑자기 트리플스타가 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트리플스타가 누군지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분은 91년생이시고 이제 트리드 오너 셰프시기도 하죠. 그리고 넷플릭스에 이제 트리플스타로 출연하셔가지고 3위를 하신 아주 엄청난 실력자죠. 이제 전 부인이 있었다라는 것부터 대중들이 놀라기 시작했죠. 아, 이분이 결혼을 하셨었나? 그때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미지가 워낙 좋으셨고 저희 뭐 와이프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분들이 다 좋아했죠. 네, 저 좋아했어요. 저는 싫었어요. 아내분이 좋아하시면 싫어하잖아요.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제가 관상 보잖아요. 딱 이런 관상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관상이라뇨. 이 사람이 듣자니까. 약간 트리플 스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피디님도 그랬잖아. 아니, 그때 이미 좋았을 때는 그 말이 이게 참 좋았는데. 그때 좋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좋다고 이제는 했네. 좀 빼달라고. 아, 예, 빼주십시오.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일관돼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년간 뒷바라지한 전처가 있었고 트리플스타가 이제 화제가 되자 전처 A씨라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트리플스타가 이제 사실 실력이 좋아가지고 미슐랭 식당에 취업했다라고 대중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취업 로비가 있었다, 뭐 샤넬백이 있었다, 만약 이렇게 샤넬백으로 했다면 그분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죠. 네.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이 아니다고 하더라도요. 청탁할 목적으로 만약에 건넨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뇌물죄라는 게 배임 수재죄 이런 게 있어요. 배임죄라는 거 말고 배임 수재죄라는 형법상 범죄가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도 그거는 성립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배임 증죄죄, 배임 수재죄. 준 사람은 증죄죄, 받은 사람은 수재죄 이렇게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논란이 된 것들이 엄청 많죠. 미슐랭에 경력이 없는데도 들어갔다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 뭐 NTR 논란이라고 하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요구를 했다. 와, 진짜 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팩트라고 추정될 수밖에 없는 게 트리플스타 본인이 반성문에서 내 욕심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게 요구함이라는 반성문 자필로 쓴 게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모든 것들이 아직 사실은 아닙니다. 솔직히 반성문 쓰고 뭘 했지만 저희가 변호사를 진짜 오래 했잖아요. 14년 동안 했잖아요. 반성문도 썼던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진실을 알고 다른 경우들도 상당히 많긴 하잖아요. 일단 사실관계 확정은 아니다. 논란은 있다.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성문에 본인이 쓴 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의 증명력은 좀 강력히 추정이 되는 것도 맞잖아요. 철저하게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친, 양다리 이런 아주 자극적인 소지가 또 등장하고 진정한 있어요. 트리플 스타인 것 같습니다. 진짜. 관계가 트리플입니다. 진짜 이게 전 여친, 전 배우자, 그 현 배우자 거의 트리플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이름 자체를 복선을 깔고 지었던 건가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여친의 폭로가 뭐냐? 트리플스타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다라는 그 여성이 등장한 거죠. 교제 기간이 그렇죠. 한 4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변호사님도 연애학개론 전문가신데 이별을 할 때 가장 최악의 이별이 뭡니까? 잠수 이별이잖아요. 이별이죠. 연락이 안 돼. 갑자기 네. 몇 년 사귀다가 연락 두절. 그건 최악의 이별이에요. 이별 방식 중에서. 근데 상대방이. 그 전 여친한테 잠수 이별을 했던 게 원래 결혼했던 전 배우자와 결혼을 하려고 이제 잠수 이별을 했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양다리? 양다리. 양다리라고 하죠. 혼인 빙자 간음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범죄 여부는 어쨌든 도덕적으로 비난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섬세하고 어떤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PD님도 강호석 변호사 같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강호석 변호사 같더라고요. 보면서 그때 일할 때 네. 모습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요. 트리플스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요.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보니까 이렇게 되게 그 관리를 잘 하시는 분 같았는데 또 이렇게 뭐 이런 문자 내용 보면 막 야 이 새끼 뭐 개새끼 뭐 하면서 그다음에 뭐 찔러 죽이고 싶다 그렇게 폭력적인 성향 있잖아요.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좀 놀라긴 맞아요. 했어요. 물론 이제 트리플스타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방송과 다르게 뭐 욕설도 할 수 있고 뭐 좀 더 자극적인 언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수위가 수인 한도를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뭐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 우리끼리 사석에서도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톡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뭐 그런 건 너무 심하다. 공갈 협박으로 고소를 고민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갈 고소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공발 고소가 충분히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으로 될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거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증거들이 있으면 이제 공포심을 느끼고
사귀고 했으면 협박죄는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협박죄는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협박 같은 경우는 이게 원정으로 심리적인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협박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죽이고 싶다가 아니라 특정을 해서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그랬잖아요. 셰프가 또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보다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위험하죠, 이거는 네. 정말. 최근에 좀 충격적인 혐의가 업무상 횡령, 트리플스타 식당에서 식당 운영 자금을,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몰래 부모님한테 보내거나 했던 것이 업무상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법리상으로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가 이거를 소비해버렸다, 누구한테 보내버렸다, 횡령죄 될 수 있죠. 이게 그럼 내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비용을 그럼 부모한테 좀 주는 건 문제 안 되지 않나? 근데 여기서 PD님도 헷갈리시는 게, 내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든 뭐 법인이든 자연인 강호석, 자연인 박건호와 그 법인은 다른 겁니다. 강승원이라는 트립스타가 내가 내 돈으로 만약에 법인을 만들었어도 그 법인 자금을 빼버리면 그게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회사라도 그걸 빼돌려버리면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대표이사 1인, 주주 1인이어도. 업무상 횡령은 직접적으로 전 부인이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이게 고발로 진행이 고발이 되고 됐죠. 있죠. 고소랑 고발 차이가 뭔가요? 고소는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거를 고소라고 하고, 고발은 이제 트립스타나 아니면 전 부인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누군가가 수사를 요청하는 거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지금 수사를 의뢰한 거죠. 피해자가 한 경우는 고소, 그냥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한 건 고발. 그래서 10월 30일에 한 누리꾼이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고발로 진행이 된 거죠. 고발이 돼도 경찰에 수사는 진행을 하잖아요. 당연히 진행할 수 있죠. 수사의 단서잖아요. 수사는 고소를 통해서도 진행이 될 수 있고, 고발을 통해서도 진행이 될 수 있고, 경찰이 현행범을 그때 체포해가지고 인지를 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트리플 스타가 어떤 죄가 많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뉴스에 나오는 사건 내용들만 놓고 보면 업무상 횡령죄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처에 대한 협박죄 또는 뭐 공갈죄, 만약에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하려고 했거나 할 위험성이 있었으면 공갈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제로 무슨 성관계를 가졌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성적인 문제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임, 증여, 교사나 형사적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업무상 횡령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엄청 큰 사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채널에도 저희 강행박을 제외한 채널에서 다룬 적이 없지만, 트리스타가 취업할 때 했던 거를 배임 수재죄, 배임 증죄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채널 아마 저희가 유일할 겁니다. 반대로 트리플스타는 전처에게 뭔가 고소 고발을 뭐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거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더 가중 처벌이 될 뿐이지, 그게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허위 적시 명예훼손만 처벌을 하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을 하죠. 다만 허위보다 그 정도가 적다 뿐이지 사실 적시도 처벌한단 말이에요. 다만 이게 사실 적시가 공익에 해당될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공익인지가 사실 좀 다툼이 있잖아요. 전처가 폭로한 것이 대중들의 알 권리라는 공익 때문인가 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적인 영역에 있는 부분을 폭로하는 것을 공익으로 넓게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스타 전처는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벌금형이에요. 이미 트리플스타 자체가 더 중대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이 진짜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차후 문제 같아요. 전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고, 여성분이 한을 품으면 뭐라고 하죠? 온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렇죠. 그냥 명예에서 그런 건 그냥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의 목적은, 야, 너가 이랬던 사람이 행복한 가장 이미지로 해서 그렇게 간다고?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다른 영상을 봤는데, 트리플스타가 방송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2차 가해다,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제보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방송에서 너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의도로 제보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물어봐도 돼? 강물산 연애 지금 길게하면 몇 년? 제 개인사를 왜 물어보십니까? 저는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강해박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호석 변호사 아닙니까? 저의 변호사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사생활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하게 되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당연히 싸우게 되면 유치해지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변호사님도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지만 부부싸움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네. 뭐 저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문제되는 횡령 이런 것도 트리플, 관계도 트리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은, 정말 떳떳하게 연애를 하고 떳떳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 왜냐면 지금 전처 그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와 잠수 이별,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폭로가 된 거잖아요. 언젠가는 나중에 잘 됐을 때도 그것이 나의 결정적인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과거가 깨끗하지 않거나 자신이 없는 분은 그렇게 방송에 나오는 걸 좀 본인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범죄까지 연루되지는 말자. 취업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무슨 청탁을 한다라든지 회사 자금을 막 빼돌린다라든지 또는 뭐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혼인빙자 가능은 없어졌지만 막 혼인을 앞두고 다른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지 아무리 화가 나도 너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는 언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